대체 이게 뭐야?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휴대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서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목이 메어 나오는 신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삶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며 그럭저럭 괜찮은 커리어를 쌓아왔죠. 하지만 딸 아린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1년 가까이 쉬었지만 아기는 여전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겨우 7달. 밤에는 두세 시간마다 깨서 울어댔고 낮에도 안아주지 않으면 보챘죠. 서윤은 매일 밤 탈진 직전까지 아기를 돌봤습니다. 문제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죠. 친정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분 다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빠나 언니, 동생도 없는 외동딸이었던 서윤에게는 기댈 곳이 없었죠. 시댁은 있었지만 시어머니 미정 씨는 서윤과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윤이 먼저 거리를 뒀다고 해야 맞겠죠. 결혼 초기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간섭이 심했습니다. 반찬은 이렇게 해야지.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서윤은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슬쩍슬쩍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서윤도 편해져서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서로 적당히 예의만 지키는 사이로 지냈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복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휴직이 너무 길어지면 자리 없어지는 거 알지? 팀장의 말이었죠. 이번 달 안에 복직 의사 밝히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직을 하자니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고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경력이 아까웠죠. 몇 년을 쌓아온 커리어였습니다.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죠. 밤마다 서윤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리나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미정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미정 씨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복직하라는데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볼까? 네. 서윤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아기, 내가 봐줄게. 어머니한테 손주 하나 못 봐주겠어? 하지만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나도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데 손주나 보지 뭐. 미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일 그만두면 아깝잖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에이 괜찮아. 우리 아린이 예쁘잖아. 할머니가 잘 봐줄게. 서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죠. 그동안 거리를 뒀던 게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마침 퇴근한 남편 재훈도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지. 그래, 엄마가 봐주면 제일 안심이지. 재훈은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해결한 것처럼 말이죠. 서유는 그런 남편이 조금 거슬렸지만 일단 너무 안도가 됐습니다. 드디어 복직할 수 있게 된 거죠. 복직 날짜를 잡고 서유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CCTV 설치였죠. 어머니, CCTV 좀 달아도 될까요? 아기 안전 때문에. 그래,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당연히 달아야지. 미정 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서유는 거실과 아기 방에 CCTV를 설치했죠. 휴대폰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직 첫날, 서유는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고 있었죠. 조금 지친 얼굴이었지만 열심히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휴, 다행이다.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늘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아. 그냥 아기가 보채서 좀 안아줬더니 더운 것뿐이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에이, 무슨 소리야. 손주 보는 게 힘든 게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서유는 매주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도 사드리고 미용실도 예약해드렸죠. 네일아트도 해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받으세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대신 아기 봐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사양하는 듯 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는 일이 잦아졌죠. 새로 산 옷을 입어보고 화장을 고쳐보고 뭔가 새로운 삶을 발견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유는 그저 시어머니가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매일 회사에 다녔고 시어머니 미정 씨는 아기를 돌봤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기는 낮잠도 짧게 자고 수시로 깨서 보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정 씨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어머니, 오늘 옷이 새 거예요? 응? 아, 이거 지난주에 내가 사준 거 입어봤어. 미정 씨는 화사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입지 않았을 스타일이었죠. 게다가 머리도 새로 손질한 듯 부드럽게 웨이브가 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머리 하셨어요? 응, 아린이 낮잠 잘 때 잠깐 동네 미용실 갔다 왔어. 아, 예쁘세요. 서유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뭔가 더 달라졌습니다. 미정 씨의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색깔도 더 선명해졌고 액세서리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어머니, 향수 바꾸셨어요? 응, 백화점에서 하나 샀어. 괜찮지? 네, 좋은데 조금 진한 것 같아요. 서유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기한테는 강한 향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분 좋아 보여서 그냥 넘어갔죠. 미정 씨는 매일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산책 시간이 부쩍 길어졌죠.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책 오래 하셨네요? 응, 날씨가 좋아서 좀 걸었어. 미정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들뜬 기분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미정 씨에겐 말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죠. 산책을 하다 보면 동네 남자들이 자꾸 말을 걸어왔던 겁니다. 아이고, 아기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도 정말 젊어 보이시고. 몇 살이세요? 40대 같으신데요? 처음엔 그냥 인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자들이 생겼죠. 혹시 전화번호 좀 아기 육아 정보 같은 거 물어보고 싶어서요. 저도 손주가 있어서요. 같이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미정 씨는 처음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 시집간 며느리 아기 돌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렇게 거절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 진짜 40대처럼 보이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피부가 좋아 보였죠. 서윤이 사준 화장품을 꾸준히 쓴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옷들,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와 정갈한 바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네? 미정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 떨어진 사이였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고함을 질렀고 미정 씨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면 돼.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미정 씨는 그저 숨만 쉬며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낯선 남자들이 자신을 보며 웃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나도 여자구나. 미정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며칠 후 산책 중에 한 남자가 또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정 씨, 요즘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댄스 동호회 하는 거 아세요? 댄스요? 네, 중장년층 대상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재미있어요. 남자는 활짝 웃으며 권유했습니다. 저도 거기 다니는데 미정 씨 같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미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기를 봐야 해서. 아, 유모차 끌고 오시면 돼요. 다들 그렇게 와요. 아기들 놀이방도 따로 있고요. 그래요? 네. 한 번만 와보세요. 정말 좋아요. 미정 씨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미정 씨는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첫날 갔을 때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왈츠, 자이브, 차차차.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재미있었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좋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춤 잘 추시는데요? 옷 센스도 좋으시네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미정 씨는 얼굴이 빨개졌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최도혁이라고 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늘 첫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여긴 다들 편하게 지내요. 도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춤 한번 같이 춰보실래요? 미정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혁은 미정 씨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죠. 음악이 흘렀고
두 사람은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춤이 끝나자 도혁이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진짜 우아하세요. 네. 춤 동작이 정말 우아해요. 처음인데도 이렇게 잘 추시다니. 미정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날 이후 미정 씨는 매일 댄스 동호회에 갔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호회에 참석했죠. 아기는 대부분 시간을 유모차에서 보냈습니다. 미정 씨는 춤에 빠져들었고 도혁과 자주 파트너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도혁 생각만 났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고민했죠.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그렇게 미정 씨는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끔찍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죠. 댄스 동호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는 매일 그곳에 가고 싶었죠. 도혁과 춤을 추고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아기였습니다. 아린이는 요즘 들어 유난히 보챘습니다.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잠도 잘 안 자고 자주 울어댔죠.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정 씨는 아기를 안고 달랬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죠. 아이고, 제발 좀 그만 울어라. 미정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댄스 동호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혁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죠.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미정 씨는 가고 싶었습니다. 제발 좀만 조용하면 안 되니? 미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죠. 동호회로 가는 길,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미정 씨는 유모차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달았죠. 아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동호회에 도착하자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도혁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거든요. 미정 씨,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미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 아기는 밤새 울었습니다. 미정 씨는 잠을 한숨도 못 잤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겠어. 미정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녀는 주먹으로 화장대를 쳤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죠.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서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반은 진짜고 반은 연기였죠. 아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밤에도 계속 울고, 낮에도 보채고. 아, 육아 스트레스시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도 다 힘들어 하는데. 저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며느리가 일을 해서 제가 봐주는 건데. 미정 씨는 흐느꼈습니다. 정말 하루도 제대로 못 자요. 이러다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수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정 씨는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약국에서 수면제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거지? 나는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거든요. 미정 씨는 약봉지를 꺼내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미정 씨는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약봉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하지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도혁의 메시지였죠. 미정 씨, 오늘 동호회 끝나고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꼭 오세요. 미정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고 싶었죠. 너무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지금 보채고 있었고 이대로는 갈 수 없었죠. 미정 씨는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녀는 알약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조금만 바스러뜨렸습니다. 아주 조금만. 그리고 분유병 안에 톡 떨어뜨렸죠. 하루만, 딱 하루만. 분유를 저으며 미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동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할머니가 미쳤나 봐.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아기가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조용히 미정 씨는 잠든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조용했으니까요. 드디어 조용했습니다. 미정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렸죠. 그리고 잠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댄스 동호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죠. 미안하다, 하루만 할머니도 좀 살자. 미정 씨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동호회에서 돌아온 미정 씨는 잠든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죠. 너무 깊이. 미정 씨는 아기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괜찮네. 그리고 그날 밤 미정 씨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없이 조용한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죠. 역시 잠을 자야 사람이 사는 거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죠. 딱 한 번만 더 그러면 돼. 하지만 그것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후 미정 씨는 며칠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다시는 안 해, 절대 안 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댄스 동호회가 있었죠. 미정 씨는 손이 저절로 약봉지를 향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손은 이미 약을 꺼내고 있었죠. 분유를 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세 번째, 일주일 후 다섯 번째. 어느 순간부터 미정 씨는 울지 않게 됐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약을 꺼내 바스러뜨렸죠. 톡, 톡톡. 분유병 안으로 하얀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자자, 아리나. 맛있는 분유 먹자. 목소리도 담담했습니다. 죄책감은 어느새 무뎌져 있었죠. 대신 머릿속엔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도혁 씨가 오늘은 뭐라고 말할까? 아기를 재우고 나면 미정 씨는 서둘러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귀걸이를 걸었죠. 그리고 댄스 동호회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동호회가 끝나도 집에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갔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떤 날은 맥주를 마시기도 했죠. 미정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러게요. 뭔가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미정 씨는 얼굴이 밝아지며 웃었죠.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도혁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웃을 때 정말 예뻐요. 미정 씨의 가슴이 또 쿵쾅거렸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늦어질수록 남편한테 연락이 왔죠. 여보,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아, 아기 데리고 산책 좀 하고 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 너무 늦지 마.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죠. 미정 씨는 핸드폰을 끊고 다시 웃으며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회사에서 퇴근한 후 집에 돌아왔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미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퇴근하면 방긋 웃으며 손을 뻗었는데 요즘은 그냥 멍하니 누워만 있었죠. 아리나, 엄마 왔어. 서윤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힘없이 고개를 축 늘어뜨렸죠.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서윤은 불안한 마음에 아기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도 초점이 없어 보였죠. 어머니, 아린이 오늘 잘 놀았어요? 응, 잘 놀았지. 근데 요즘 잠을 많이 자더라. 잠을요? 응, 얘가 원래 잠이 많은가 봐. 서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칠 후 소아과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죠. 의사가 아기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체중이 거의 안 늘었네요? 네, 그게 무슨, 지난달이랑 거의 똑같아요. 2개월수 아기치고는 체중 증가가 너무 더딘데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잘 안 먹나요? 아니요, 분유는 잘 먹는다고 어머니가. 그럼 이상하네요. 활동량은 어때요? 요즘 좀 축 처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증상 있으면 바로 오세요. 집에 돌아온 서윤은 불안한 마음에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5시간을 꼼짝도 않고 잤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서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신생아도 아니고 7달 된 아기가 이렇게 오래 자는 게 맞나 싶었죠. 며칠 더 확인해 봤습니다. 아기는 매일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뭔가 이상한데 서윤은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아린이가 요즘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래. 미정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낮에 거의 5시간씩 자던데요.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자고. 아휴, 얘는 그냥 잠 많은 아기야. 미정 씨는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요즘 아기들 다 이래. 괜히 깨우면 오히려 보채잖아. 그래도 체중도 안 늘고 반응도 느린 것 같아서요. 에이, 걱정 너무 하지 마. 아기마다 다 다른 거야. 미정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석연찮았죠. 그날 저녁 서유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옷차림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남색 블라우스에 은색 귀걸이, 얼굴에는 진한 메이크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향수 냄새, 코를 찌를 듯 강한 향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아,
그냥 동네 커뮤니티 센터 댄스 동호회 좀 다녀왔어. 댄스요? 응, 운동도 되고 좋더라고. 미정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서유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댄스 동호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아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 아린이는요? 유모차에 태우고 가지, 뭐. 유모차에 태우고요? 그럼 아기는 계속 자고 있지. 조용해서 좋아. 미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유는 가슴이 철렁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조용히 잘 수 있을까? 보통 낯선 곳에 가면 보채기 마련인데. 어머니, 왜? 괜찮아. 아기 잘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마. 미정 씨는 서둘러 말을 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축 처진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시어머니의 화려한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설마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유는 CCTV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불안했죠. 아기는 계속 축 처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매일 외출했습니다. 그날도 서유는 회사에서 몰래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기는 또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이상해, 너무 이상해. 서유는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확인했습니다. 거실 CCTV, 아기방 CCTV 모두 확인했죠.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잠깐 CCTV가 2대뿐이었나? 서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설치할 때 분명 3대를 달았던 기억이 있었죠. 거실, 아기방, 그리고 주방? 서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방에도 CCTV를 달았었습니다. 아기 분유를 타는 곳이니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달아놨었죠. 하지만 서유는 그동안 주방 CCTV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과 아기 방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유는 휴대폰으로 주방 CCTV를 찾았습니다. 앱을 열고 저장된 영상 목록을 확인했죠. 주방 CCTV는 거실이나 아기 방보다 저장 공간이 많았습니다. 사용 빈도가 낮아서 자동 삭제가 늦게 되는 설정이었죠. 이번 주 영상부터 볼까? 서유는 손가락을 움직여 최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주방 카운터가 보였죠. 시어머니 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분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분유 타는 건가? 서유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정 씨는 분유를 타기 시작했죠. 물을 붓고 분유 가루를 넣고 여기까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미정 씨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봉지를 꺼냈죠. 뭐지, 저 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 씨는 약봉지에서 알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조금씩 바스러뜨리기 시작했죠. 바스러진 가루를 분유병 안에 톡 떨어뜨렸습니다. 설마. 서유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미정 씨는 분유를 저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마치 설탕을 넣듯이 톡톡. 안 돼. 서유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날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 사흘 전, 일주일 전 모두 똑같았습니다. 미정 씨는 매일같이 약을 분유에 넣고 있었죠. 그것도 점점 더 태연하게. 첫 영상에서는 손이 떨리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상으로 올수록 표정이 달라졌죠. 무표정, 차갑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일상적인 일처럼 약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을 더 돌려봤습니다. 한 달 전 영상까지 확인했죠. 미정 씨는 거의 매일 약을 넣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기에게 수면제를 먹였던 겁니다. 화면 속에서 미정 씨는 약을 넣은 분유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기가 분유를 먹는 모습이 거실 CCTV에 잡혔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분유를 빨았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서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주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안 돼, 안 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영상은 너무나도 명확했죠. 시어머니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기.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휴대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었지만 손에 힘이 풀렸죠. 탁! 휴대폰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의 영상이 흘러나왔죠. 미정 씨는 오늘도 약을 넣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아기한테 이게 뭐야? 서윤은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서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아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축 처져 있던 아기, 반응이 느렸던 아기, 체중이 늘지 않았던 아기,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수면제 때문이었던 거죠. 내가 몰랐어, 미안해. 서윤은 자책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주방 CCTV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아리나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가 다가와 등을 두드렸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서윤은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뛰쳐나갔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서윤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너무 조용히. 아리나. 서윤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축 늘어진 채 눈도 뜨지 않았죠. 깨봐 엄마야. 서윤은 아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 있었죠. 안 돼. 서윤은 아기를 꽉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온 거였죠.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남편 재훈이었습니다. 여보, 왜 벌써 왔어? 재훈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아기를 안은 채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당신 CCTV 본 적 있어? 응? CCTV?
왜? 재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표정에서 뭔가를 감지했죠. 주방 CCTV 말이야. 그 순간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죠. 주방 CCTV? 봤구나. 당신도 봤어.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여보, 그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재훈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갔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훈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전쯤. 2주 전?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주나 됐다는 거였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재훈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죠.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정 씨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다가 서윤과 재훈의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죠. 왜 그래? 서윤은 시어머니를 향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주방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약을 분유에 넣는 미정 씨의 모습. 이게 뭐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미정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우리 아기한테 수면제를 먹였어요? 한 달 동안이나? 서윤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서윤은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재훈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얘기 좀 하자. 당신은 닥쳐. 2주 전부터 알고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서윤의 날선 목소리에 재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 매일 아기 울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7달 된 아기한테?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재훈이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재훈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잖아.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 당신은 정말 몰랐던 거야? 서윤은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응? 나는 진짜 2주 전에 알았어. 2주 전에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게 말이 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거짓말 그만해. 서윤은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죠. 한 달 반 전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재훈이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분유를 타고 있었죠.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약을 바스러뜨려 분유에 넣었죠. 이게 뭐야?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도 했잖아.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훈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두 달 전쯤 내가 육아휴직 한 달 냈을 때.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기가 막혔죠. 육아휴직을 내서 아기를 봤으면서 수면제를 먹였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회사에서도 눈치 주고 집에서도 아기가 계속 울고. 재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 알고 나도 한두 번 정말 힘들 때만. 한두 번? 서윤은 다시 영상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훈은 여러 날에 걸쳐 약을 넣고 있었죠. 이게 한두 번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은 아기를 꽉 안고 재훈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아니, 당신도 그랬어? 여보, 나도 정말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서윤은 비웃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회사 다니면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하지만 너는 회사 가잖아.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아기만 봐야 했다고.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하루만 봐도 미칠 것 같았어. 계속 울고 보채고. 그래서 약을 먹인 거야? 나도 한 달이나 육아휴직 냈다고. 회사에서 얼마나 욕먹었는데. 재훈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남자가 육아휴직 낸다고 얼마나 비아냥거리는데. 그래도 참았어. 참았다고? 그게 자랑이야?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힘듦은 이해받을 수 있어. 육아가 힘든 것도 알아.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기한테 약을 먹인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도 잘못한 건 알아. 엄마가 시작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당신도 따라해도 된다고?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2주 전에 엄마가 약 먹이는 거 알았다며? 응. 그럼 말렸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나도 내가 먼저 했으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재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죠. 남편은 공범이었습니다. 단순히 알고도 방조한 게 아니라 본인도 똑같은 짓을 했던 거였죠. 당신들 둘 다.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자신의 아기에게 약을 먹였던 거였죠. 나가. 여보. 나가라고. 둘 다 나가. 서윤은 소리쳤습니다. 재훈과 미정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죠. 나갈 때까지 경찰 안 부를 거야. 지금 당장 나가. 서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한 번? 한 달 넘게 우리 아기한테 약 먹인 사람들이 한 번만 봐달라고? 서윤은 비웃었습니다. 나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신고할 거야. 재훈은 결국 어머니를 부축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서윤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아기를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눈빛은 달랐죠.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선생님, 아기 혈액 검사해 주세요. 혈액 검사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약물 검사가 필요해요. 수면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죠. 혹시 무슨 일이? 검사 결과는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죠.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원본 파일을 모두 백업하기 시작했죠. 주방 CCTV 영상, 시어머니가 약을 넣는 장면, 남편이 약을 넣는 장면, 모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파일명을 날짜와 시간으로 명확히 정리했죠. 그리고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다음은 약국이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가 다녔던 약국을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람 처방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죄송한데 개인정보라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약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만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2달간 수면제 처방이 4번 있네요.
CCTV 영상도 확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약국 CCTV에는 시어머니가 수면제를 구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영상도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죠.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진료받던 정신건강의학과 불면증으로 수면제 처방받으신 기록이 있네요. 진료 기록도 열람 가능한가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댄스 동호회였습니다. 서윤은 동호회가 열리는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죠.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댄스 동호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최근 참석자 중에 이런 분 계셨나요? 시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미정 씨요. 자주 오셨죠? 아기를 데리고 오셨나요? 네, 유모차에 태우고 매번 오셨어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기를 유모차에 둔 채로 계속 춤만 추셔서 좀 이상하긴 했어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있나요? 아, 우리가 동호회 활동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거든요. 거기 있을 거예요. 서윤은 게시판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미정 씨가 남자들과 웃으며 춤추는 사진,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진, 유모차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방치되어 있었죠. 이 사진들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공개 게시판이니까 괜찮습니다. 서윤은 모든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여전히 댄스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미정 씨, 요즘 안 보이시던데요? 아,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미정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손주 데리고 와서 남자 만난다더라. 진짜? 며느리는 알까? 유모차에 아기 방치하고 맥주까지 마신대. 어머, 정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호회 단톡방에도 올라왔죠. 누군가 캡처해서 동네 맘카페에도 올렸습니다.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애 맡겨놓고 남자 만나려고 수면제 먹였다는 소문도 있던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휴대폰으로 그 글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어떻게... 도역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정 씨, 저희 동호회는 이미지가 중요해서요. 당분간 참석 자제 부탁드립니다. 차갑게 정리된 문자였습니다. 미정 씨는 주저앉았죠. 한편 재훈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죠. 재훈 씨, 이 보고서 왜 이래요? 숫자가 다 틀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즘 집중을 못 하시네. 무슨 일 있어요?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 가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시어머니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거기도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재훈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각이 잦아졌고 결국 인사팀에 불려갔죠. 재훈 씨, 최근 근무 태도가 많이 안 좋은데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아닙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일이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파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CCTV 영상 USB, 혈액 검사 결과지 수면제 성분 검출, 약국 처방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댄스 동호회 사진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윤은 잠든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약을 먹지 않아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자고 있었죠. 아리나. 서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아기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서유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아무도.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무도 우리 아기를 건드릴 순 없어.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내가 끝낸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경찰서. 서윤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증거입니까? 형사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물었죠. 네. CCTV 영상, 혈액 검사 결과, 약국 처방 기록,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네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입건하겠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 미정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미정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문을 열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아동학대?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미정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주 돌봐준 게 죄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7개월 영아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혐의입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저는 그냥 잠 좀 재우려고.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경찰서 조사실. 미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며느리 일 시켜주려고 아기 봐준 건데. 수면제를 먹인 건 인정하십니까? 그건 아기가 너무 울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였다는 거죠? 몇 번 안 했어요. 정말 힘들 때만. 미정 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CCTV 영상을 보여줬죠. 이게 몇 번 안 한 겁니까?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하셨는데요. 화면 속에서 미정 씨는 무표정하게 약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형사는 댄스 동호회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 방치하고 술 마시고 남자들이랑 춤추고. 그건 제가 운동하려고. 운동이요? 손주한테 약 먹여 재우고 남자 만나러 간 게 운동입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죠. 며칠 후 기소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죠.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죠. 저 사람 손주한테 수면제 먹인 사람이래.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리 돈으로 멋내고 남자 만나러 다녔대.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결국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죠. 댄스 동호회는 당연히 퇴출됐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그냥. 미정 씨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화려했던 옷들은 이제 입을 수도 없었죠. 남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했어. 동네에서 어떻게 살라고. 집안은 냉랭했고 미정 씨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남편 몰락.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퍼졌죠. 재훈 씨네 어머니가 아동학대로 기소됐대요. 진짜요? 그럼 재훈 씨도 본인도 했다던데요. 같이 조사받았대요. 인사팀에서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 씨,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재우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어서요. 당분간 자택 대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정직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재훈을 피했죠. 아기한테 수면제를 먹였다며? 정신이 있나? 육아휴직까지 내놓고 그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재훈은 회사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이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죠. 당신의 힘듦은 이해받을 수 있어요. 서윤의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육아가 힘든 것도 알아요. 회사에서 욕먹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기에게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당신은 아버지였어요.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아기를 해쳤어요. 이혼합시다.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재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재우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재훈 씨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나오던데요. 그게 죄송하지만 저희는 어디도 재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훈은 고용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를 손에 쥔 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편 서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은 없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죠.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락해줬습니다. 서윤 씨 상황 알아요. 당분간 재택으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집에서 일하며 아기를 돌봤습니다. 지역 공동육아센터의 도움도 받았죠. 혼자 키우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센터 선생님들은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반응도 활발해졌죠. 아리나 엄마 봐. 서윤이 손을 흔들자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웃을 줄도 아네. 서윤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서윤은 아기를 안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죠. 아리나, 저기 나비 봐. 아기는 신기한 듯 나비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서윤과 아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그리고 멀리서 시어머니는 텅 빈 집에서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이력서를 들고 또다시 면접장을 찾아갔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죠. 모든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잘못된 선택, 그리고 서윤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아기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안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